안녕하세요, NL입니다. 유튜브에서 당신이 잘못 배운 운동 6-3탄, 저번 영상에 이어서 광배근 상하부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부 먹이는 방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번 영상 보고 이해하고 숙지하셨으리라고 믿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못 보셨다면 저번 6-2탄 꼭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들 광배근 상부 하부 하는데 광배근의 하부는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흔히들 광배근 하부는 단어 그대로 광배근의 아랫부분을 이야기하고 상부와 하부를 이렇게 둘로 위아래로 나눕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한 적 없는 전 세계의 기존에 운동 좀 하던 사람들, 운동 유튜버, 트레이너 모두가 경악스러워할 만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광배근의 상부와 하부는 이렇게 세로로 나누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배근의 안쪽과 바깥쪽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 이렇게 나누어야 하느냐? 이제는 운동 좀 한다고 하면 많이들 아시지만 근육은 기시점과 정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육이 시작하는 부위와 끝나는 부위를 말합니다.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이렇게 흉추 6번부터 흉요근막과 장골릉에서 기시점을 갖고 견갑골 하각을 살짝 걸쳐서 상완골에 정지점을 가지고 건의 형태로 붙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육은 머슬 벨리, 근힘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근힘살은 근육 바깥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근섬유 또는 근섬유 다발은 근육 다발막이라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근섬유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 장골릉에서 시작해서 상완골로 가는 섬유가 이렇게 여럿 있게 되고 흉요근막에서 시작해서 상완골로 가는 섬유가 이렇게 여럿 있게 되고 흉요추에서 시작해서 상완골로 가는 섬유가 이렇게 여럿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광배근을 이렇게 세로로 나누어서 상부와 하부 아니면 안과 바깥으로 나누어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흉근은 이렇게 근섬유의 결에 따라서 쇄골지, 흉골지, 늑골지로 나누어서 윗가슴 운동으로 인클라인 운동을 하고 아랫가슴 운동으로 딥스를 하고 가운데 가슴 운동으로 평평한 벤치에 누워서 운동을 하면서 말이죠.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광배근의 상부와 하부를 위아래로 나누는 것은 근섬유를 가운데서 잘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 방법은 운동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유튜버나 트레이너들은 광배근 상부, 하부는 없고 나눠서 트레이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외 유명 보디빌더, 트레이너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자기가 운동학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광배근의 상부와 하부를 가로로 나누지 말고 세로로 나누는 현명한 헬스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헬스인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등 운동을 하는데 수직으로도 당기고 수평으로도 당기고 왜 바벨로도 당기고 덤벨로도 당기고 기구로도 당기고 하는가? 그 여러 가지 당기는 운동들은 원리가 뭐가 다른지, 내 등 근육 중 어디가 먹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에서 운동학과 운동역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귀납적 추론이고 경험적 증거, 내가 해봤더니 그렇더라가 전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립에 대한 오해편에서부터 이어져 온 광배근의 상부와 하부를 나누어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광배근도 이렇게 근섬유가 여러 방향으로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운동 방법에 따라서 먹는 부위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용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덤벨로우만 우선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모든 로우 운동과 풀업, 풀다운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광배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문을 열 때 문의 가장 수직한 힘이 가장 운동이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상완골을 문이라고 생각하고 광배근의 상부 섬유, 하부 섬유의 힘선을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완골의 가장 수직한 광배근 섬유가 가장 운동이 많이 됩니다. 팔을 다 뻗은 지점에서는 광배근의 하부 섬유가 수직에 더 가까우므로 운동이 많이 될 것이고 동작의 중간 지점에서부터는 하부 섬유보다 상부 섬유가 수직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부 섬유가 하부 섬유보다 운동이 더 많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부 섬유도
같이 운동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당긴 지점에서는 광배근의 상부 섬유만 운동이 됩니다. 중간 지점보다는 상부 섬유가 90도에 가까운 각도가 아니어서 덜 운동됩니다. 하부 섬유는 관절의 견인력만 만들어 운동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처음에는 광배근의 하부 섬유가 상부 섬유보다 더 운동되다가 중간 지점에서부터는 광배근의 상부 섬유가 하부 섬유보다 더 운동되고 마지막 지점에서는 광배근의 상부 섬유만 운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팔을 다 뻗은 지점, 즉 시작 지점부터 중간 지점까지는 덤벨의 무게가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덤벨이 회전축으로부터 모멘트함이 작아 가볍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은 원암 덤벨 로우는 광배근 상부 섬유 운동입니다. 즉, 로우라는 운동은 팔을 몸통에 붙여서 당기게 될 때, 앞에서 뒤로 당기게 될 때 광배근의 상부 섬유가 주로 운동됩니다. 덤벨로 당기든 케이블로 당기든 플레이트 머신으로 당기든 일반 머신으로 당기든 두 팔로 당기든 한 팔로 당기든 그립이 어떻든 팔과 몸통이 가깝게 유지된 상태에서는 앞에서 뒤로 당기는 로우라는 운동은 시상면에서 ML축을 중심으로 하는 팔과 몸통이 가까운 로우라는 운동은 광배근의 상부 섬유, 광배근의 안쪽 섬유가 운동되는 것입니다. 광배근의 가로에 가까운 섬유가 운동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광배근 운동에 대한 총정리 설명으로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영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넥스트레벨의 김현욱이었습니다.